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유럽 역사학자가 한국의 이것에 대해 폭로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우습게만 생각했던 유럽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두들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롯 멀로예요. 15년 동안 역사학자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의 역사 기록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전 항상 서양의 방식이 가장 좋다고 믿고 있었죠. 동양, 특히 한국의 시스템은 너무 세세하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 심포지엄은 내 경력에 좋은 기회가 될 거야라고 중얼거리며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 대회는 큰 기회였어요.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의 역사 기록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거였죠. 저는 서양과 동양의 기록 시스템을 비교하는 연구를 발표하도록 초청받았어요. 최근에 쓴 논문에서 한국의 역사 기록 보존 방식을 비판했는데 다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죠. 지난달 해리슨 박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샬롯, 너는 내 방식에 너무 갇혀 있어. 셰익스피어가 동양 방식을 썼다면 그조차도 의심했을 거야. 속으로는 제 확신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방식이 최선인지 알고 있었고 그걸 증명할 연구 결과도 있었으니까요.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심포지엄 주최자인 로랑 교수님이었죠. 멀로 박사님, 프로그램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조선 왕조의 기록 보존 시스템에 관한 세션을 추가했어요. 스탠포드의 클레어 윌슨 박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사님의 최근 논문을 생각하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턱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클레어 윌슨의 연구는 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한국의 역사 기록 시스템이 당시로서는 놀라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그 시스템들이 제가 인정했던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말했어요. 속으로는 이미 그의 발표에서 찾아낼 모든 결함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아 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 발표는 서양의 기록 방법이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동양의 시스템, 특히 한국의 시스템은 사소한 세부 사항에 너무 집중하고 감정에 너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는 탄탄했어요. 제 입장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갈 택시를 부르는 동안에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이 파리 여행이 역사 기록, 다른 문화,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에 도전하게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제 생각을 중심으로 구축한 편안한 세계가 근본부터 흔들리려 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 심포지엄이 그저 또 다른 학술 회의가 아니라는 걸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여정의 시작이 될 거였죠. 파리 컨퍼런스 센터는 정말 크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바쁜 개미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저한테는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했거든요. 메인 홀에서 제 자리를 찾아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서양 학자들은 한쪽에 모여 앉아 있었고 아시아 학자들은 반대편에 모여 있었죠. 이런 구분이 저한테는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고 필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펜도 준비되어 있었고 머릿속도 맑았죠. 이전에도 많은 학회에 참석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제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방식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한국 역사 기록을 비판한 제 논문이 이런 학계에서 저를 유명하게 하니 어쩌면 악명 높게 만들었거든요. 불이 어두워지고 클레어 윌슨 박사가 무대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와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게 왠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는 청중에게 간단한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역사상 가장 철저한 기록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답변을 외치고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중국. 각 답변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것들은 제가 연구하고 존경해온 위대한 기록 전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윌슨이 미소를 지으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입니다. 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펜이 노트에 더 세게 눌리고 있었죠. 이건 제가 연구에서 반박해온 바로 그런 주장이었어요. 윌슨이 조선 왕조실록의 복제본인 여러 권의 큰 책들을 공개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 기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쟁을 통해 보존되고 수세기 동안 정확하게 유지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이 기록들은 임금의 생존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윌슨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역사가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객관적인 역사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동양의 기록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제 핵심 주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전 이런 측면을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놓쳤을 수도 있을까요? 휴식 시간에 저는 커피를 들고 혼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룹으로 제 주변을 지나가며 윌슨의 발표에 대해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이상하게 고립된 느낌이 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멀로 박사님. 박사님의 논문을 모두 읽었습니다. 저는 소르본 대학의 마르셀 드로예요. 그 남자는 헝클어진 갈색 머리에 예술적으로 보이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지성과 또 다른 무언가, 아마도 재미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생각에 잠긴 표정의 젊은 한국 여성이 서 있었어요. 마르셀은 그녀를 자신의 박사과정 학생인 김지영이라고 소개했죠. 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박사님의 연구를 공부했어요. 박사님의 주장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했지만 박사님의 연구가 탐구한 것보다 한국의 기록 시스템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그 속에 도전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입장을 변호하려는 순간 마르셀이 끼어들었죠. 오늘 저녁 카페 드 플로르에서 비공식 모임이 있어요.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대화는 항상 좋은 음식과 함께할 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놀랍게도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카페에서 저는 지영이 다양한 색깔의 펜으로 노트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보를 신중하게 범주로 분류하고 있었죠. 그 순간 아이러니가 바로 느껴졌어요. 그녀의 학습 방법이 제가 지나치게 꼼꼼하다고 무시했던 한국의 기록 시스템과 비슷했거든요. 이 관찰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마르셀이 제 표정을 눈치챘어요.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공부 습관까지도 형성하는지. 그 후 며칠 동안 각 발표는 제 믿음에 대한 시험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일본 역사학자는 침략 동안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국 궁중 역사가들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죠. 독일 아키비스트는 문화관 보존 기술을 비교하며 한국 방법을 놀랍게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발표할 때는 평소보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덜 묻어나고 있었어요. 발표 후 질문들은 도전적이었고 특히 마르셀과 지영의 질문들이 그랬죠. 그들은 제가 이전에 인정한 적 없는 연구의 빈틈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품어온 확신이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면 어떨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심포지엄 프로그램을 꺼내서 내일 일정을 검토했어요. 역사 기록의 객관성이라는 원탁 토론회. 저와 윌슨, 마르셀, 지영이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죠. 바로 어제만 해도 저는 제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접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조선 왕조의 기록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결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제가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완전한 확신이라는 편안한 세계는 제 뒤에 있었고 앞에는 더 도전적이지만 아마도 더 정직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죠. 원탁 토론을 위해 학회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심포지엄 3일째였고 어젯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방 가운데에는 큰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이름표가 각자 앉을 자리를 보여주고 있었죠.
제 자리는 클레어 윌슨과 마르셀 드루의 사이였고 지영은 제 맞은편에 앉게 되어 있었어요. 청중들은 방의 모든 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자리가 부족해서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뒤쪽 벽을 따라 서 있기도 했어요. 이 주제 역사 기록의 객관성이 이번 학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죠. 어젯밤에 했던 연구가 저를 깊이 동요시켰거든요. 사회자가 모두를 환영하고 패널 멤버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죠. 역사 기록이 정말로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화적 틀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접근 방식을 형성하게 될까요? 클레어 윌슨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선 궁중 역사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고 있었어요. 그는 사관이라 불리는 헌신적인 학자들이 왕의 지식이나 승인 없이 일상적인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이 역사가들은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실수와 약점을 정직하게 기록했어요. 조선의 왕들은 평생 동안 이러한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로써 놀랄 만큼 솔직한 기록이 보장되었죠. 마르셀은 프랑스 역사 전통에서 예를 들며 동양과 서양의 접근 방식 사이에 재치 있는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지영은 한국의 기록들이 전국의 4곳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 차례의 침략에서도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메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양의 기록 방법을 옹호하는 주장들로 전에 수없이 해왔던 것들이었죠. 그 말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방안이 매우 조용해졌죠.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기록 시스템을 연구하고 서양 방법론의 우수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이전의 가정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군거림이 청중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르셀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올라갔죠. 지영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예상치 못한 존경심을 담은 눈빛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계획은 없었어요. 그 말들은 제 안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죠. 지난 며칠 동안 조선 왕조의 역사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본 증거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왕실의 간섭에 대한 그들의 제도적 안전장치는 놀라운 선견지명을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의 침략 동안 그들의 보존 방법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특별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죠. 말하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 답답한 느낌이 풀어지고 있었죠. 이 진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두렵지만 또한 이상하게도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패널 토론 후 점심시간에 지영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게 흥미로운 것을 보고 싶은지 물었죠. 학회장의 조용한 구석으로 그녀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그녀의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은 승정원 일기인 왕실 비서실의 일기의 디지털 스캔본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300년에 걸친 3,000권 이상의 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일 기록이죠. 화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가까이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미지들은 전통 한국 문자로 쓰인 세심한 필적의 페이지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기록들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형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 없더라도 꼼꼼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죠. 내가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 지영보다는 나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그녀의 나이보다 부드럽고 현명했어요. 우리 모두 맹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의지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 혼자 있으면서 침대 위에 연구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제 전에는 볼 수 없었거나 혹은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있었죠.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어요. 제 명성, 학자로서의 정체성, 제가 발표한 모든 것이 재고되어야 했죠. 제 마음이 부정과 수용 사이를 오가면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은 예상치 못한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지막 날 폐회 세션에서 사회자가 패널 멤버들에게 비교 기록 시스템에 대한 마무리 생각을 물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모두를 아마도 저 자신이 가장 놀라게 하며 한국 역사 기록 보존의 놀라운 업적을 인정했어요. 조선 왕조는 서양에서 훨씬 나중에 개발된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놀라운 객관성을 달성한 기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의 침략을 통해 기록을 보존하는 그들의 방법과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헌신은 제가 이전에 주었던 것보다 더 깊은 연구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마르셀이 방 건너편에서 제 눈을 마주치며 작은 승인의 끄덕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영은 제 학문적 정직함에 진정한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가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 없는 여러 한국 학자들도 새로운 존경심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상은 제 이전 입장의 정당화가 아니라 그것들로부터의 해방에서 왔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발견의 흥분을 진정한 학문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죠. 제가 틀렸다고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열어두었어요.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이 끝나면서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저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제 편견을 넘어 성장하고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유였죠. 더 배울 것이 있고 더 발견할 것이 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회색빛 화요일 아침 런던 히드로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예전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죠. 파리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거든요. 런던의 익숙한 풍경들 모두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달리 보이고 있었어요. 대학의 제 사무실은 제가 떠났을 때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장에는 책들이 완벽한 순서로 꽂혀 있었고 벽에는 제 증명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요. 모든 것이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아니 제가 좋아했던 방식대로 정리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돌아오셨군요. 멀로 박사님, 제가 들어서자 학과 비서가 말하고 있었어요. 파리는 어떠셨어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답변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죠. 많이 배웠어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 이메일이 쌓여 있었죠. 회의 요청, 학생들의 질문, 그리고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한 메시지. 내일 심포지엄에 대해 논의하자는 학과장의 메시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학과장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학과장의 사무실은 제 것보다 더 넓고 역사서적으로 가득 찬 인상적인 책장이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샬롯, 파리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동료들에게서 좀 이상한 보고를 들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동양 기록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하던데. 하지만 당신의 전체 연구 프레임워크는 재평가가 필요해요.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어요. 증거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조선 왕조의 놀라운 궁중 역사가 시스템, 그들의 보존 방법, 그리고 객관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해 배운 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윌리엄스 교수는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동양 문화에 대한 일시적인 매혹처럼 들리는군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단계를 거치죠. 그의 일축은 마음에 상처를 줬지만 이제 저는 제 입장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간과했던 증거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성장이에요. 그 후 몇 주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학과 회의에서 제 학문적 불일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죠. 특히 가혹한 최근 논문 리뷰는 제가 문화적 트렌드를 위해 지적 엄격함을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각각의 비판이 아팠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지영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녀는 관대하게 번역된 문서와 연구 자료를 공유해주고 있었죠. 마르셀은 오랫동안 다양한 기록 전통의 가치를 인정해 온 유럽 전역의 역사학자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객관성 재고 서양과 조선 왕조 기록 시스템의 비교 분석이라는 새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 논문은 제 이전의 편견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양한 전통에서의 강점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제시하고 있었죠. 역사방법론 저널에 논문을 제출했을 때 긴장되면서도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반응은 엇갈렸죠. 전통적인 역사학자들의 비판, 젊은 학자들의 열정, 그리고 한국 역사 전문가들의 존중하는 인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는데 조선 왕조의 역사 기록 시스템을 직접 연구하기 위한 방문 학자로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드문 기회였어요. 3개월 후 저는 한국국립기록원에 서서 수백 년 된 기록물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위해 흰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기록 보관실은 시원하고 조용했죠. 특수 조명이 고대 문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 기록들은 일본의 침략, 화재, 정치적 격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키비스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전쟁 중에 선비 관리들이 귀중한 문서를 숨겼던 산속 보관소를 보여주고 있었죠. 일부 관리들은 이 역사를 보호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정성스러운 서예를 만지며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각 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초월한 진실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고 있었죠. 미래 세대를 위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 순간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한 시스템이 다른 것보다 나은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관점의 한계를 넘어 성장하는 것이었죠. 한때 저를 정의했던 경직된 확신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로 변모했어요. 마지막 저녁 전통식당에서 지영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다채로운 음식들이 담긴 작은 접시들이 가득했죠. 밖에서는 현대적인 도시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알아요. 지영이 생각에 잠겨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에서는 가장 위대한 학자들이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자신의 이해를 기꺼이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여전히 제 변함없는 동반자인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서양 전통에서도 그래요. 비록 때때로 우리가 그 부분을 잊어버리긴 하지만요.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비교 역사 기록 시스템이라는 새 강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도 변했죠. 이제 제 책장에는 서양 고전 옆에 한국 역사책들이 함께 놓여 있어요. 벽에는 2반구의 지도가 걸려 있고요. 제 노트는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색깔 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건 지영에게서 배운 습관이었죠. 제 여정은 한 바퀴를 완성했어요. 평범한 세계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왔죠. 한때 서양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차이점만 보았던 곳에서 이제는 정직하게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인간 사회들의 놀라운 평행 여정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를 형성한 서양의 분석적 전통과 저를 변화시킨 동양의 관점 모두를 가지고 있었죠. 학자로서 제 진정한 가치는 증거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때 제 편견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가져온 진정한 보물이었어요. 단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발견의 여정은 이제 깨달았지만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